변태적인 테크니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변태적인 드리블 기술로 괴물들이 득실되는 NBA 무대에서 상대 수비수를 가지고 노는 것이 일상다반사였지만 재능만큼 강한 신념과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던 카이리 어빙은 농구공이 아니라 왜 지금 지팡이를 짚고 경기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일까요? 어빙은 그의 강한 신념으로 인해 팀을 수차례 옮기고 소속팀 분위기를 망가뜨렸으며 자신의 실수로 수많은 NBA 팬들의 비난을 받았으며 금전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입기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던 2023-2024 시즌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리더십을 발휘해 NBA 파이널 무대에 다시 한번 극적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카이리 어빙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역대급 실수들을 돌이켜보면 지금의 이런 모습은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이리 어빙의 NBA 역대급 드리블 실력은 사실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어빙은 2살 때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들어왔으며 카이리가 4살 때 어머니 엘리자베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는 여러 고모들의 도움을 받아 카이리를 키웠습니다. 카이리 어빙은 18개월쯤 되었을 때 이미 양손으로 드리블을 하기 시작했다고 기억합니다. People cheering me on to continue to dribble. I'm about 18 months at that point. So if you could just imagine an 18-month-old just dribbling around with right hand and left hand and 프로농구 선수 생활을 하던 카이리의 아버지 드레드리 거빙은 카이리가 농구 선수로 성공하기를 바랬고 엄격한 훈련을 통해 아들을 지도했습니다. I was the coach's son, still am a coach's son. If you know what that means. Because my dad was extremely tough on me, just to kind of break me down to build me up at times, I would say. 카이리의 아버지는 카이리 어빙이 학생 때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낼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카이리에게 너는 뉴저지 최고의 선수, 전국 최고의 선수, 드래프트 넘버원 픽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미래를 어빙에게 제시해줬고 카이리 어빙이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훈련들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 자유로우니까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게 다 본인이 의도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카이리 어빙은 놀랍게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최고의 실력을 뽐낼 수 있었고 2011년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 지명되며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꿈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프로 데뷔 후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나가던 카이리 어빙은 2015-16 시즌 NBA 파이널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상대팀으로 지난 시즌 아쉽게 우승을 눈앞에서 빼앗기고 말았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어빙은 작년 파이널에서 부상으로 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파이널 결승전이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스테판 커리와 클레이 탐슨 이고달라의 활약으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3대1로 크게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까지 역대 NBA 파이널에서 1승 3패로 뒤지고 있던 팀이 3경기를 연달아 이겨서 4승 3패로 시리즈를 뒤집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카이리 어빙은 남은 경기 중 한 번만 패배하게 되면 다시 한번 우승을 빼앗기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벼랑 끝 5차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골스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인 드레이먼드 그린이 프레그런트 파울 누적으로 인한 출장 정지로 결정한 5차전에서 두 팀은 치열한 접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승부를 결정지은 것은 바로 카이리 어빙이었습니다. 4쿼터 클러치 상황 어빙은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며 중요한 득점을 연속으로 성공시키며 북치고 장구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변태적인 테크니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벼랑 끝 승부에서 카이리 어빙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귀중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클리블랜드는 6차전도 연거푸 잡아냈으며 시리즈 전적 3대3으로 동률 후 벌어진 마지막 7차전 4쿼터 5분을 남겨두고 89대89 팽팽한 균형의 추를 맞추게 됩니다. 양팀 모두 앞서 나가기 위한 공격을 시도했지만 상대의 수비에 막혀 쉽게 득점을 하지 못하는데요. 승부의 균형을 깬 것은 르브론 제임스도 스테판 커리도 아닌 바로 카이리 어빙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50여 초를 남긴 시점 어빙은 스테판 커리를 앞에 두고 극적인 3점 슛으로 승부의 균형을 깰 수 있었고 그렇게 고대하던 NBA 챔피언십 우승을 달성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챔피언 트로피를 두 손에 거머쥐며 행복할 줄 알았던 카이리 어빙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카이리 어빙을 키드라고 부르곤 했는데 이는 르브론에게는 애정어린 호칭이었을 수 있지만 어빙은 이 별명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어빙은 자신이 어린아이 취급받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또한 어빙은 르브론 제임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팀을 이끌고 싶어 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여세요. 결국 어빙의 소속팀 클리블랜드는 보스턴의 주전 포인트 가드 아이지아 토마스, 제이 크라우더, 안테 지지치와 1라운드 픽을 받는 조건으로 1대4 트레이드를 진행했으며 카이리 어빙은 르브론에게서 벗어나 보스턴으로 팀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팀을 옮긴 카이리 어빙은 여전히 변태적인 테크니션답게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보스턴에서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행복할 줄 알았던 카이리 어빙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빙은 팀의 젊은 선수들이 우승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고, 제일런 브라운은 이것이 영가이와 올드가이의 문제가 아닌 팀 전체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카이리 어빙은 자신이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르브론 제임스에게 전화해 자신의 팀으로부터 최선을 이끌어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 사과했으며, 팀 동료 케빈 러브와 저녁 식사 도중 예기치 못한 전화에 당황했던 르브론은 카이리 어빙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가 먼저 전화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게 스스로 교만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르브론 제임스의 입장이 되어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 팀의 리더가 되어 팀을 이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카이리 어빙은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카이리 어빙은 끊임없이 구설수에 시달리는 선수였습니다. 2017년 2월 팟캐스트에서 어빙은 처음으로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했는데요. When I started actually doing research on my own and figuring out that there is no real picture of Earth, like there's not one picture of Earth. And when you haven't been back to the moon since 1961 or 1969, and you start, and then it becomes like conspiracy theory.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팬을 보유하고 있었던 카이리 어빙의 발언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NBA 커미셔너 아담 실버까지 나서서 카이리 어빙과 저는 같은 대학에 다녔어요. 그가 다른 과목을 수강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하며 사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카이리 어빙은 이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야기가 얼마나 빠르게 퍼질 수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거나, 여전히 지구가 평평한지 둥근지 확신하지 못한다며 자기 자신의 의견을 꺾지 않았는데요. 이 사건은 심지어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의 뉴스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지구는 납작하다. 아마 카이리 어빙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을지도 모르죠. 혼자서. 우리가 사는 지구가 납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구만 홀로 납작한 것이니.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인 손석희까지 한마디 하게 만들었던 카이리 어빙은 결국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이 사건은 그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말았습니다. 팬데믹으로 3년 만에 82경기 일정을 간신히 소화하게 된 2021-22 시즌, 카이리 어빙은 NBA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최후의 1인이었습니다. 미국은 뉴욕, LA 등의 대도시에선 백신을 접종해야 실내 스포츠 경기를 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카이리 어빙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의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선택권을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이리 어빙은 당시 소속팀의 홈이었던 브루클린에서 열리는 경기에 결장하는 것이 확정됐으며, 브루클린 네츠의 션 막스 단장은 어빙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한 어떤 경기 출장도 할 수 없으며 연봉은 경기 출전분을 제외한 절반 수준의 연봉을 받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뛸 수 있는 브루클린의 선수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소속팀은 결국 원정 경기에 한해서만 어빙을 출전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시즌 중반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자 어빙은 계속해서 경기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우당탕탕의 시련을 겪은 후 카이리 어빙은 마침내 원정 경기를 뛸 수 있게 되는데, 수많은 NBA 팬들은 카이리 어빙의 이런 행동에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2년 3월 뉴욕시는 백신 의무화 정책을 완화했고, 카이리 어빙은 홈 경기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빙의 2021-22 시즌 연봉은 약 3,500만 달러였고,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홈 경기당 약 38만 달러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7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지 못하며 총연봉의 약 50%를 받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카이리 어빙과 관련된 논란은 백신 비접종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카이리 어빙은 자신의 SNS에 반유대주의 내용이 담긴 영화의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이 영화는 유대 민족의 음모론을 다루며 유대교가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어빙의 소속팀 브루클린 네츠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구단은 어빙이 반유대주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소 5경기 출전 정지와 무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이리는 처음에 자신의 발언을 변호하려 했지만 이 사건의 심각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SNS를 통해 자신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유대인 커뮤니티에 깊은 사과를 전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이리 어빙과 스폰서 계약을 맺고 있던 나이키는 어빙은 이제 더 이상 나이키의 선수가 아니라고 전하며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리 어빙은 신인 시절인 2011년부터 나이키의 후원을 받았으며 NBA에서 20번째로 자신의 이름을 딴 농구화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출시 예정이었던 카이리 A 프로젝트가 취소되었고, 1,100만 달러, 한화로 약 144억 원에 달하는 나이키의 후원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카이리 어빙은 브루클린 네츠에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경기장에 지팡이를 가져와 그 장소를 정화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애기 위해 경기장에 연기를 피우는 독특한 의식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팀 동료들을 조각 취급하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선수단 무단 이탈, 백신 접종 거부,
반유대주의 영화 홍보까지 거듭되는 일타행위를 저지르면서 팀 분위기를 계속해서 망쳤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벅차오르는 케빈 듀란트, 카이리 어빙, 제임스 하든은 우승 반지를 손에 얻기 위해 브루클린 네츠에 모였으며 이들 3명이 동시에 뛰는 경기에서는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두 시즌에 걸쳐서 3명이 동시에 뛰었던 경기는 24게임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카이리 어빙의 기행에 지쳐버린 제임스 하든은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되면서 이렇게 빅3는 허무하게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는 게 편하지.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카이리 어빙은 결국 소속팀 브루클린 네츠와 장기 계약 연장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데요. 계약 연장 합의에 실패한 어빙은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얼마 남기지 않은 2023년 2월 3일 브루클린 네츠에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브루클린 네츠는 기다렸다는 듯이 트레이드 요청 후 이틀 만에 댈러스 매버릭스와 카이리 어빙의 트레이드 합의에 도달하며 카이리 어빙은 결국 댈러스 매버릭스로 팀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카이리 어빙이 댈러스 매버릭스로 이적하자 팬들은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의 조합에 흥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카이리 어빙의 브루클린에서의 논란들 때문에 댈러스에서도 같은 문제를 일으킬까 걱정하셨던 팬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의 기대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These two guys, in my opinion, they're the same player. So in my opinion, these two guys are the same. That I don't think it's going to work. 카이리 어빙은 영입 직후 2022-23 시즌 루카 돈치치와의 역할 분담 및 볼 소유 문제 등 어려움을 겪으며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아쉬움을 남겼던 카이리 어빙은 2023-24 시즌 180도 환골 탈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빙은 오로지 농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수비와 꾸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돈치치와의 공존에 성공하며 리그 최고의 원투펀치로 자리 잡았고 서부 컨퍼런스 5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또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었지? 플레이오프에서 카이리 어빙과 돈치치 콤비는 제임스 하든과 폴 조지의 LA 클리퍼스, 스가의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앤서니 에드워즈의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를 차례로 격파하며 대망의 NBA 파이널에 올라섭니다. 비록 결승전 시리즈에서 보스턴 셀틱스에게 1대4로 아쉽게 패배했지만 카이리 어빙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성숙한 베테랑의 모습을 보여주며 팀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2024-25 시즌 댈러스 매버릭스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핵심 선수 클레이 탐슨을 영입하며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과연 카이리 어빙이 댈러스에서 다시 한번 루카 돈치치, 클레이 탐슨과 함께 지난 시즌에 버금가는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었지? 사기인데.